안녕하세요, G클래스 김정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 소렌토 차량인데요, 지난해부터 소렌토 차량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포터를 제외하고는 그랜저가 독주였는데, 지난해부터인가 해가지고 SUV 차량들이 1위부터 4위까지 모든 판매량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 워낙 잘 알려져 있고 많이 팔린 모델이다 보니까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특이하게 갖고 왔어요. 오늘 출고한 모델은 소렌토 깡통 모델이거든요. 현재 기아자동차 SUV는 니로, 셀토스, 스포티지, 그리고 소렌토가 있죠. 플래그십 모델들이 아니어도 소렌토 가솔린, 프레 기준 풀옵션 6인승에다 4륜 넣고 스타일 옵션 넣고 옵션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신차 가격이 4,500만원 조금 안 돼요. 한마디로 신차 가격이 풀업을 하면 가장 낮은 등급이라도 4,500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누가 소렌토를 깡통 타 이랬는데,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소렌토 깡통 출고 준비를 하고 있죠. 생각보다 관심도 많고 진짜 예전처럼 깡통 모델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깡통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저기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미팅이 잦으신 직원분들은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BMW나 벤츠를 지원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을 정해놓거나 금액을 정해놓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직원분 입장에서는 내가 매월 조금만 더 낸다면 수입차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보증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만기시 차량이 반납이 되면 회사로 다시 환수가 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김대리 차량 필요하지? 우리 회사에서 매월 60만원 지원해주고 유류비 별도로 해줄게, 원하는 차종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고하는 고객님도 회사에서 월 40만원 지원해 줄 테니 거기에 차량을 맞춰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소렌토 모델도 월 납입 금액을 딱 40만원에 맞췄거든요. 이게 실제 계약서인데 월 납입 금액이 진짜 40만원이 찍혀져 있죠. 소렌토는 원래 좀 비싸서 이것보다는 더 나오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돈에 고객님의 사비를 선수금으로 내버리는 방법으로 40만원에 맞췄습니다. 물론 소렌토보다 아래급의 차량이었으면 한 푼도 안 드셨겠지만 곧 2세분이 탄생할 예정이라 일부러 큰 차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족이 좀 길었죠? 소렌토 깡통 바로 한번 보실게요. 소렌토 프레스티지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편의사양이 적용되어 있는 게 깡통 모델이긴 하지만 LED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주행에 필요한 기본 사양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위 트립인 노블 모델이랑 동일하게 램프는 똑같이 들어갔고요. 이따 후면부 보시면서 후면 램프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스타일 옵션은 이건 제외된 모델이다 보니까 현재 깜빡이가 방향지시 이쪽이 깜빡깜빡 거릴 거고,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깜빡이가 적용이 될 겁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지시등만 좀 달라요. 바로 측면 보실게요. 측면은 좀 위에 트립인 시그니처나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이랑 좀 동일을 하고요. 많이 특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이쪽 휠 부분입니다. 상위 트립인 시그니처와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 20인치 휠이 기본이 적용돼요. 그러면 이렇게 측면을 봤을 때 휠 말고는 틀린 게 없냐? 좀 이쪽 위쪽 보시면 좀 허전하시죠? 바로 루프렉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모델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짐을 루프 위로 실으시는 경우가 없으시다 이러시면은 크게 필요 없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좀 디자인적으로 좀 허한 부분이 있는 거죠. 후면부 한번 바로 보실게요. 후면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램프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스타일 옵션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이어져서 깜빡깜빡 거리지만, 현재 스타일 옵션이 제외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일자로만 깜빡깜빡 하겠죠. 제 생각엔 돈을 추가를 안 했어도 이 정도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리고 상위 트립인 노블레스와 실제로 외관에서 옵션을 추가를 안 했다 이러시면은 큰 차이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후면부 보시는 김에 트렁크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거 뭐야? 요즘 소형 SUV에도 적용되는 파워 트렁크가 좀 빠져있는 게 좀 아쉬워요.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넣어야 되고, 노블레스에는 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즘 SUV에 정말로 많이들 적용되는 파워 트렁크인데 프레 모델이어서 그런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트렁크 열었으니까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 프레 모델이다 보니까 별거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5인승 모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폴딩 버튼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
5인승 모델 같은 경우 이렇게 히든 공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인승 모델이나 7인승 모델에 비해서 짐을 조금 더 적재할 수는 있죠.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산타페 모델이랑 소렌토 모델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게 폴딩 상태에서는 싣는 용량은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진 디자인 때문에 짐을 좀 더 싣기가 편리는 하죠. 실제로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죽는 공간이 있는데 산타페는 직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 싣기가 조금 더 편리는 하죠.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프레스티지 모델에 스타일 옵션만 추가해도 상위 트림 모델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건 사실이죠. 이제 오늘 출고할 차량이니까 실내도 한번 보실게요. 저희가 뭐 소렌토 시승차만 보러 가도 솔직하게 시승차 같은 거 완전 풀옵션 차량들이 많이 있고, 매장으로 찾아가서 차량 봐도 뭐 중간 트립 이상의 어느 정도 편의 사양이 적용된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깡통 모델 실제로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이제 소렌토 깡통 모델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편의 사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반 에어백은 10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시그니처 모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후방 센서까지 기본 깡통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주행하면서 앞차가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주고, 곡선 주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전하게 차량이 자동으로 운전을 해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하여도 깡통 모델이라도 들어갈 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불과 2-3년 전만 해도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도 속도 유지만 돼가지고 발만 떼면 달리던 속도 그대로 박는 거라 정차나 차로 유지에 직접 해야 하니까 사실 고속도로에서는 엑셀을 안 밟고 있는 용도였는데, 이제는 깡통에도 다 들어가네요. 그럼 깡통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드라이브 와이즈 도대체 왜 선택을 하시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행 보조를 해주는 거고,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는 주행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에 안전 보조를 같이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행을 하다가 뭐 전면 사물이라든지 자동차가 나타나면 급정지를 해주는 기능, 이 기능이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후방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지해주는 안전 사양이 들어가 있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델은 깡통 모델이거든요. 한마디로 가성비로 타는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가성비로 탄다면 꼭 선택해야 되는 편의 사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렌토 모델의 영원한 라이벌은 산타페 차량이잖아요. 산타페 모델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뭐 신차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그에 반해 편의 사양들이 좀 새로운 게 많이 적용이 됐지만, 그에 반면 소렌토 같은 경우 부분 변경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다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기본 적용돼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알차게도 뭐 쿨링 시트, 열선 시트, 히팅 핸들, 저희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편의 사양들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쪽에 이제 클러스터도 보시면은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주행하면서도 뭐 쉽게 터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기능이 들어갔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커브드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는 거예요. 12.3인치 클러스터를 추가 안 한 모델이거든요. 이 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는 후방 카메라만 들어갔지만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고, 클러스터에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후측방 카메라 다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은 아쉽게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블레스 모델이나 이 프레스티지 모델이나 기본 모델로 봤을 때 신차 가격이 대략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는 그런 옵션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싸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가성비로 탄다 그러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뭐 프레스티지 모델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뒷좌석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소렌토를 보신 건 아니시거든요. 금액에 맞추시려고 투사이나 스포티지 이런 쪽을 보셨는데, 소렌토를 선택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차량을 이용하실 직원분께서 조만간 2세분이 태어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하기 조금 더 편하게 준준형 SUV인 소렌토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소렌토 요 모델 깡통 모델이다 보니까 이쪽 뒷좌석에 선커튼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 뭐 붙이시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펀팅을 좀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준준형 SUV 이하면은 아이가 타기 좀 어렵다? 이건 아니에요. 뭐 소형 SUV, 세단으로도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데,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엔 준준형 SUV 이상으로 좀 더 많이들 선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 영상에서도 저희가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헤드 부분 공간 충분하고요,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아무래도 좀 넓다 보니까 아이 케어하기나 뒤에 성인들이 탑승하고 장시간 운전을 해도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소렌토 깡통 모델 한번 봤거든요. 뭐 상위 트림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편의 사양이 그렇게 나쁘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굳이 여기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4,500만원 들어갈 바에 깡통으로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가성비로 타기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영상 보시고 아니 나라면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면은 영상 하단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지금 차량은 이제 고객님께 인도를 하러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인도를 하면서 간단하게 깡통 모델 실제로 탔을 때 불편한 점이 없나,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 인도하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맨날 출고하면서 이렇게 어라운드 뷰 있는 것만 보다가 후방 카메라만 이렇게 딸랑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사실 소렌토가 준대형 SUV이긴 하지만 어라운드 뷰 없어도 탈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파워 시트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들어가 있으니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고객님들께서도 좀 물어보시는 게 뭐 좀 높은 등급이랑 이렇게 기본 등급 깡통 모델이랑 승차감 차이가 있냐, 이렇게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차가 동일하다 보니까 승차감에 대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차가 더디게 나가니 빠르게 나가니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일반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과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이랑 뭐 이런 부분 동일하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고객님께서 보셨던 차량 자체가 뭐 스포티지나 투싼 이런 쪽이었어요. 이제 추가 금액 없이 회사에서 지원금으로만 이용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소렌토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자녀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차는 명백하게 틀려요.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아무래도 마력수가 높다 보니까 차가 나가는 데서 더 힘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고, 어차피 유류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뭐 연비가 좋은 차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인도해드리러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준준형 SUV 좀 높은 차량들이다 보니까 편의 사양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아쉽다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후추판 카메라, 요게 없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솔직하게 후추판 카메라 제가 있어도 제 차의 건 잘 안 쓰거든요. 근데 반대로 좀 어두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 이랬을 때는 후추판 카메라가 있는 게 엄청 편해요. 그리고 또 안전하게 잘 보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지금 차선 변경하려고 해봤는데 요게 없을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네요. 여기 빨간 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아쉽네. 우리가 후추판 카메라가 욕심낼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있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차량 인도하면서 가끔 아직도 오토홀드 좀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신호가 좀 걸려있는 상황이면은 여기 보시면 오토홀드 버튼 누르시고 브레이크 누르고 발 다 떼놔도 차량 안 갑니다. 그 드라이버 들어가 있고, 이제 신호가 풀리게 되면 악셀만 그냥 톡 발로 밟아주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기는 편리한 기능이고, 특히 서울 도심에서 사용하실 때는 많이들 쓰셔야 되니까 꼭 숙지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고객님한테 차량 인도해드리러 도착을 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차 타고 오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타고 오는 동안 깡통 모델이긴 하지만 지금 타는데 불편하다, 이런 건 좀 없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깡통 모델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뭐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언제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G클래스 김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